지부 분회, 노동조합 산하조직은 단체성을 인정할 수 있을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하는 경우 당해 조직의 고유한 사항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단체 교섭 및 단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보고 노조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그 설립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조합활동의 의의에 대해서 함께 암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활동이란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하는 행위 중에서 노동조합의 조직 가입, 단체 교섭 및 쟁의 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행위이다. 조합활동의 정당성 판단 판례에 대해서 함께 암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조합의 활동이 정당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또는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근로자들의 단결 강화에 도움이 되는 행위이어야 하며 취업규칙이나 단체 협약에 별도의 허용 규정이 있거나 관행 또는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외에는 취업시간 외에 행하여져야 하고 사업장 내의 조합활동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하며 폭력과 파괴행위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근로시간 중 조합활동, 취업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조합활동을 일률적으로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조합활동의 필요성이 인정이 되고 미리 통보하여 대비할 시간을 주었는지 교대근로 등 취업시간 내에 활동할 수밖에 없었던 업무의 특수성과 사용자 측의 조합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혼란,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사업장 내의 조합활동 시기, 수단, 방법 등에 관한 요건은 조합활동과 사용자의 노무지휘권, 시설관리권 등이 충돌할 경우에 조합활동과 사용자의 노무지휘권, 시설관리권 등이 충돌할 경우에 그 정당성을 어떠한 기준으로 정할 것인지 하는 문제이므로 위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조합활동의 필요성과 긴급성, 조합활동으로 행해진 개별 행위의 경위와 구체적 태양, 사용자의 노무지휘권, 시설관리권 등의 침해 여부와 정도, 그 밖에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충돌되는 가치를 객관적으로 비교 형량하여 실질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도급인 사업장에서의 조합활동, 도급인은 비록 수급인 소속 근로자와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지만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에 의하여 일정한 이익을 누리고 그러한 이익을 향수하기 위하여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게 사업장을 근로의 장소로 제공하였으므로 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조합활동으로 인하여 일정 부분 법익이 침해되더라도 사회통념상 이를 용인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러한 범위 내에서는 조합활동이 도급인에 대하여도 정당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노동 3권의 구체적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해당 조합 활동이 가지는 의미와 필요성, 조합활동의 경위와 구체적 태양, 해당 사업장에서 수행되는 업무의 성격과 사업장의 규모, 조합활동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수와 이들이 조합활동을 하기 위해 사용한 장소 또는 시설의 범위, 특성과 종래 이용관계, 조합활동으로 인해 도급인의 시설관리나 업무 수행이 제한되는 정도, 도급인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져 온 노동조합 활동 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고 충돌되는 가치를 객관적으로 비교 형량하여 실질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언론활동 원칙 판례입니다. 취업규칙에서 여론조사나 유인물의 배포에 관하여 회사의 사전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의 유지 향상이나 복지 증진을 위한 정당한 행위까지 금지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그 행위가 정당한가 아닌가는 회사의 승인 여부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그 내용물의 내용, 매수, 배포의 시기, 대상, 방법, 이로 인한 기업이나 업무의 영향 등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언론 활동 중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정당한 언론 활동의 경우입니다. 노동조합 활동으로서 배포된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헌에 의하여 타인의 인격, 신용, 명예 등이 훼손 또는 실추되거나 그렇게 될 염려가 있고 그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관계의 일부가 허위이거나 표현에 다소 과장되거나 왜곡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서를 배포한 목적이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원들의 단결이나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복지 증진,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또 그 문서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문서 배포 행위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교섭창구 단일화, 소수노조의 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제한하는 것은 교섭 절차를 일원화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고 소속 노동조합이 어디든 관계없이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통일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단독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친 경우 해당 노동조합 이외의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아서 다른 노동조합의 의사를 반영할 만한 여지가 처음부터 없었던 경우에는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개념이 무의미해질 뿐만 아니라 달리 그 고유한 의의를 찾기도 어렵게 된다. 결국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노동조합은 설령 노조법 및 그 시행령이 정한 절차를 형식적으로 거쳤다고 하더라도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교섭 단위 분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섭 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별도로 분리된 교섭 단위에 의하여 단체 교섭을 진행하는 것을 정당화할 만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 형태, 교섭 관행 등의 사정이 있고 이로 인하여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통하여 교섭 창구를 단일화하는 것이 오히려 근로조건의 통일적 형성을 통해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의미하고, 이처럼 교섭 단위의 분리를 인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분리를 주장하는 측이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사정을 주장, 증명하여야 한다. 단체 교섭의 대상 파트로 넘어와서 판단의 원칙 판례를 함께 암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단체 교섭의 대상이 되는 단체 교섭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헌법 제33조 제1항과 노조법 제29조에서 근로자에게 단체 교섭권을 보장한 취지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구성원인 근로자의 노동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 또는 당해 단체적 노사관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은 단체 교섭의 대상인 단체 교섭의 사항에 해당한다. 경영사항의 의무적 교섭사항 해당 여부,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공기업 민영화 등 기업의 구조조정 실시 여부는 경영 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에 나아간다면 비록 그 실시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고 하더라도 그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성실교섭 의무 파트에서 단체 교섭 거부, 해태의 정당성 판단에 관련한 판례인데요. 노조법 제81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부당노동 행위는 사용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단체 교섭을 거부 또는 해태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두 번째, 사용자가 단체 교섭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단체 교섭에 성실히 응하였다고 믿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고 불성실한 단체 교섭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도 성립하고, 세 번째, 정당한 이유인지 여부는 노동조합 측의 교섭권자, 노동조합 측이 요구하는 교섭 시간, 교섭 장소, 교섭 사항 및 그의 교섭 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 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 교섭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단순히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았다거나 현격한 의견 차이를 보였다고 해서 불성실한 교섭을 했다고 볼 수 없다. 유리조건 우선 원칙 적용 여부, 취업 규칙과 단체 협약의 동일한 징계 사유를 규정하면서 단체 협약 내용을 불리하게 변경한 사안에서 단체 협약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단체 협약과 동일한 내용의 취업 규칙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단체 협약의 개정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개정된 단체 협약에는 당연히 취업 규칙상의 유리한 조건의 적용을 배제하고 개정된 단체 협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내용의 합의가 포함된 것이라고 보았다. 자동 연장 조항 관련한 판례를 함께 암기를 해볼 건데요. 노조법 제32조 제1항 제3항 단서는 협약 자체의 원칙을 어느 정도 존중하면서 단체 협약 공백 상태의 발생을 가급적 피하려는 목적에서 사전에 불확정 기한부 자동 연장 조항에 의하여 일정한 기한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유효기간이 경과한 단체 협약의 효력을 새로운 단체 협약 체결 시까지 연장하기로 약정하는 것을 허용하되 단체 협약의 유효기간을 제한한 입법 취지가 훼손됨을 방지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장기간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새로운 단체 협약의 체결을 촉진하기 위하여 6개월의 기간을 둔 해지권의 행사로
언제든지 불확정 기한부 자동 연장 조항에 따라 효력이 연장된 단체 협약을 실효시킬 수 있게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노조법 각 규정의 내용과 상호관계, 입법 목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단체 협약이 노조법 제32조 제1항, 제2항의 제한을 받는 본래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 불확정 기한부 자동 연장 조항에 따라 계속 효력을 유지하게 된 경우에 효력이 유지된 단체 협약의 유효기간은 일률적으로 2년으로 제한되지 아니한다. 단체 협약 실효 후에 근로조건이 어떻게 되는지에 관련한 판례들을 함께 암기를 해볼 건데요. 단체 협약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임금, 퇴직금이나 노동시간, 그 밖에 개별적인 노동 조건에 관련한 부분은 그 단체 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 협약, 취업규칙이 체결 및 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서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하고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 협약이 체결되면 종전의 단체 협약은 더 이상 개별적인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남아있지 않게 된다. 단체 협약의 해석에서도 처분문서 해석의 원칙에 관련한 판례를 함께 암기를 해볼 건데요. 단체 협약은 단체 협약 계약이 문서에 의해 이루어지는 바 처분문서이고 따라서 처분문서 해석의 원칙이 적용된다. 판례는 처분문서는 진정 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헌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두 번째, 계약의 해석을 둘러싼 이견으로 의사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 문헌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고용안전협약, 정리해고에 대한 합의 규정. 단체 협약에서 정리해고에 대한 합의 조항을 두는 경우 전체의 취지 속에서 당해 조항의 문헌이 가지는 의미를 찾아야 하고 그 의사표시를 하게 된 경위와 당시의 상황 및 분위기, 당위성 등을 참작하여 규범적인 해석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보면서 사용자가 경영권의 본질에 속하여 단체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에 관하여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결정 등을 하기로 하는 단체 협약의 일부 조항이 있는 경우 그 조항 하나만을 주목하여 쉽게 사용자의 경영권의 일부 폭이나 중대한 제한을 인정해서는 안 되고 그와 같은 단체 협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당시의 상황, 단체 협약의 다른 조항과의 관계, 권한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노동조합이 경영에 대한 책임까지도 분담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조항에 기재된 합의의 의미를 해석하여야 한다. 또 정리해고를 하지 않기로 하는 조항이 있는 경우 단체 협약상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겠다는 등의 정리해고에 대한 조항에 대하여 먼저 정리해고나 사업조직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을 실시할지 여부는 경영 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 교섭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지만 단체 협약은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에 이루어진 단체 교섭 결과 성립된 합의사항을 문서화한 것으로 강행법규나 공서, 양속에 위반되지 않는 한 그 내용에 대한 법적 제한은 없다. 준법 투쟁에 관련한 판례를 함께 공부를 해볼 건데요. 종래 판례의 입장, 정상한 운영이란 근로관계 법규와 노무계약 등에 비추어 적법한 사용자의 지휘 명령에 기한 운영을 의미하므로 관계법규와 노무계약에 위배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설사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적 평가에 있어 업무의 정상한 운영이 저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준법 투쟁에 관련한 판례를 함께 공부를 해볼 건데요. 최근 판례의 입장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대부분 사실 정상설의 입장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판례는 쟁의행위에 대한 법령상의 엄정한 규율체계와 헌법 제33조 제1항이 노동 3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한 취지 등을 고려하면 연장 휴일 근로의 집단적 거부와 같이 사용자의 업무를 저해함과 동시에 근로자들의 권리 행사로서의 성격을 아울러 가지는 행위가 노조법상의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사업장의 단체 협약이나 취업규칙의 내용, 연장 근로를 할 것인지에 대한 근로자들의 동의 방식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관행과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안전보호시설에 해당하는지에 관련한 판례인데요. 특정한 시설이 안전보호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사업장의 성질, 당해 시설의 기능 등 재반 사정을 구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된다고 보고 구체적으로는 해당 시설이 정지, 폐지 등이 발생되었을 때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쟁의행위 정당성 기본 원칙.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첫 번째, 주체가 단체 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두 번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 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 있어야 하며, 세 번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해서 단체 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 결정 등 법령이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한편, 네 번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하고, 다섯 번째, 이러한 기준은 쟁의행위의 목적을 알리는 등 적법한 쟁의행위에 통상 수반되는 부수적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법령상 쟁의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근로자, 주요 방위산업체 종사자, 하도급 업체 근로자의 경우 노조법 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쟁의행위가 금지됨으로써 기본권이 중대하게 제한되는 근로자의 범위는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주요 방위산업체로 지정된 회사가 그 사업의 일부를 사내 하도급 방식으로 다른 업체에 맡겨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경우에 그 하수급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는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행정 지도가 있는 경우에 그 쟁의행위를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지 조정 신청을 하여 조정 절차가 마쳐지거나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한 채 조정 기간이 끝나면 노동조합은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반드시 조정 결정을 한 뒤에 쟁의행위를 하여야 그 절차가 정당한 것은 아니다. 조정을 거치지 않은 경우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 판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건데요.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만으로는 당연히 쟁의로서의 정당성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고, 위반 행위로 인해 국민 생활의 안정이나 사업 운영에 예기치 않은 혼란이나 손해를 끼치는 것과 같은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살펴 정당성 유무를 가려야 하고, 설립신고증이 없는 근로자 단체는 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조정 절차 위반이 성립될 수 없다. 조합원의 찬반 투표의 취지를 함께 암기를 해볼 건데요. 쟁의 행위가 노동조합원의 민주적 자주적 의사에 의해 개시되고 사후에 정당성 유무와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쟁의행위 개시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기 위한 조합원 찬반 투표의 요건 중에서도 노동조합 조합원의 투표 부분에 관련한 판례에 함께 암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별 노조의 경우 종사 근로자 조합원 기준 찬반 투표를 해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초기업별 노조의 경우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조합원까지 포함하여 투표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네, 시작됩니다. 판례는 총파업이 아닌 한 쟁의행위가 예정되어 있는 초기업 노조 소속 지부, 분회의 조합원의 찬반 투표가 있으면 족하고,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초기업 노조 전체의 찬반 투표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나 초기업 노조 차원의 찬반 투표가 있었다고 하여 이 찬반 투표가 각 지부 분회의 단체 교섭 거부에 대응하는 쟁의행위에 찬반 투표를 겸하는 것도 아니므로 지부 차원의 파업 전반 투표를 별도로 거쳐야 한다고 본다. 찬반 투표를 거치지 않았을 때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어떻게 판단이 되는가에 관련한 판례를 함께 암기를 해볼 거고요. 종래 판례는 찬반 투표를 거치지 아니하고 쟁의행위에 나아간 경우에도 조합원의 민주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확보된 경우에는 투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으나, 이후 판례는 노동조합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도모함과 아울러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이 사후에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 유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 개시에 관한 조합 의사의 결정에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므로 위 절차를 위반한 쟁의행위는 절차를 따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정당성이 상실된다고 본다. 직장 점거에 관련한 대표 판례 함께 암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장 점거는 적극적인 쟁의 행위의 한 형태로서 점거의 범위가 직장 또는 사업장 시설의 일부분이고, 사용자 측의 출입이나 관리 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병존적인 점거일 때에는 정당한 행위이나 직장 또는 사업장의 시설에 전면적 배타적으로 점거하여 사용자 조합원 이외의 자의 출입을 저지하거나 사용자 측의 관리 지배를 배제하여 업무의 중단 또는 혼란을 야기케 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이미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고, 따라서 사업장 출입이 사용자 측의 점유를 배제하기 위한 것인 이상 설령 그 무렵까지 직장 폐쇄를 유지한 것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전면적 배타적 직장 점거는 정당 행위로서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 직장 폐쇄에 관련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의 직장 폐쇄는
노사 간의 교섭 태도, 경과, 근로자 측 쟁의 행위의 태양, 그로 인하여 사용자 측이 받는 타격의 정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형평상 근로자 측의 쟁의 행위에 대한 대항, 방위 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정당한 쟁의 행위로 평가받을 수 있고, 근로자의 쟁의 행위에 대한 방어적인 목적을 벗어나 적극적으로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 등을 갖는 선제적 공격적 직장 폐쇄에 해당하는 경우 정당한 쟁의 행위로 인정될 수 없으며, 노동조합이 준법 투쟁에 돌입한 지 3일 만에 전격적으로 단행한 사용자의 직장 폐쇄는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 직장 폐쇄의 목적이 변질된 경우 판례의 입장이 어떤지 함께 암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폐쇄의 개시 자체는 정당하지만 어느 시점 이후에 근로자가 쟁의 행위를 중단하고 진정으로 업무에 복귀할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직장 폐쇄를 계속 유지하면서 근로자의 쟁의 행위에 대한 방어적인 목적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 등을 갖는 공격적 직장 폐쇄의 성격으로 변질된 경우에는 그 이후에는 직장 폐쇄는 정당성을 상실하고, 이에 따라 사용자는 그 기간 동안의 임금 지불 의무를 면할 수 없다. 직장 폐쇄의 목적이 변질된 경우에서 진정한 복귀 의사의 확인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관련한 판례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에 복귀하겠다는 의사, 이 역시 일부 근로자들이 개별적 부분적으로만 밝히는 것으로만은 부족하며, 복귀 의사는 반드시 조합원들의 찬반 투표를 거쳐 결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용자가 경영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을 이룰 수 있는 정도로 집단적, 객관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정당성 없는 쟁의 행위의 책임 파트를 살펴볼 건데요. 노동조합이 책임을 지는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암기를 해볼 건데요. 노동조합 간부들이 불법 쟁의 행위를 기획, 지시, 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경우에는 이와 같은 간부들의 행위는 조합의 집행기관으로서의 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민법 제35조 제1항의 유추 적용에 의하여 노동조합은 그 불법 쟁의 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부당노동 행위에서도 주체가 되는 사용자 개념의 확장 판례를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부당노동 행위의 예방제거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구제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법률적인 또는 사실적인 권한이나 능력을 가지는 지위에 있는 한 사용자에 해당한다. 두 번째, 지배, 개입의 주체로서 사용자인지 여부도 당해 구제 신청의 내용, 그 사용자가 근로관계에 관여하고 있는 구체적 형태, 근로관계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력 내지 지배력의 유무 및 행사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세 번째,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등 시정을 명하는 구제 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사용자에 해당한다. 부당노동 행위의 성립 요건에서 인과관계 파트인데요. 근로자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해고 사유로 할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 측이 내세우는 해고 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해고를 한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동종의 사리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종래의 관행 부합 여부, 사용자의 조합원에 대한 언동이나 태도, 기타 부당노동 행위의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재반 사정 등을 비교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재반 사정에 비추어 추정되는 부당노동 행위의 의사를 성립 요소로 보며 주관적 인과관계설의 입장이다. 부당노동 행위의 성립 요건에서 처분 사유가 경합할 경우 판례의 입장이 어떤지에 관련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요. 핵심 키워드에 빨간색 형광펜을 그으면서 한번 일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그 결정적인 이유로 삼았으면서도 표면적으로는 다른 해고 사유를 들어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고 보아 결정적 원인설의 입장이라는 견해도 있으나, 불이익 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합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 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징계 사유 등이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은 불이익 처분이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일관되게 판시하는 바 부정설의 입장이다. 복수노조 허용 후 유니온숍을 체결한 경우 근로자가 지배적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그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사용자로 하여금 그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도록 하는 내용의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지배적 노동조합이 가진 단결권과 마찬가지로 유니온숍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다른 노동조합의 단결권도 동등하게 존중되어야 한다. 유니온숍 협정이 가진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지배적 노동조합이 체결한 유니온숍 협정은 사용자를 매개로 한 해고의 위협을 통해 지배적 노동조합에 가입하도록 강제한다는 점에서 그 허용 범위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의 노동조합 선택의 자유 및 지배적 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의 단결권이 침해되는 경우에까지 지배적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체결한 유니온숍 협정의 효력을 그대로 인정할 수는 없고, 유니온숍 협정의 효력은 근로자의 노동조합 선택의 자유 및 지배적 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의 단결권이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근로자, 즉 어느 노동조합에도 가입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만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신규로 입사한 근로자가 노동조합 선택의 자유를 행사하여 지배적 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에 이미 가입한 경우에는 유니온숍 협정의 효력이 해당 근로자에게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고, 비록 지배적 노동조합에 대한 가입 및 탈퇴 절차를 별도로 경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유니온숍 협정을 들어 신규 입사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로서 무효로 보아야 한다. 구제명령 파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구제명령의 상대방인 사용자에는 노조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사업주, 사업 경영의 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 모두 포함되고,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노조법 제81조에 따라 부당 노동 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된 사용자에는 사업주뿐만 아니라 사업 경영 담당자,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이 모두 포함된다. 한편 노조법 제82조는 사용자의 부당노동 행위로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제84조는 부당노동 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한 때에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용자의 범위는 조문의 체계 및 규정의 문헌에 비추어 노조법 제81조에서 정한 사용자의 범위와 같다고 해석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일관된다. 노조법이 같은 법 각 조항에 대한 준수 의무자로서의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의 경영 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 확대한 이유는 노동 현장에서 노조법의 각 조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부당노동 행위 구제 신청에서 피신청인 적격의 존부를 판단할 때도 이와 같은 정책적 배려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부당노동 행위에 대한 구제 제도는 집단적 노사관계의 질서를 침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예방, 제거함으로써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확보하여 노사관계의 질서를 신속하게 정상화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부당노동 행위의 유형이 다양하고 노사관계의 변화에 따라 그 영향도 다각적이어서 부당노동 행위의 예방, 제거를 위한 구제명령의 방법과 내용은 유연하고 탄력적일 필요가 있으므로 구제명령을 발령한 상대방도 구제명령의 내용이나 그 이행 방법, 구제명령을 실효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법률적 또는 사실적인 권한이나 능력을 가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그 상대방이 사업주인 사용자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